스타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사건 아니고요. 의정부지법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법 2019 타경의 13981 되고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경매건입니다. 입찰 날짜는 2월 19일입니다. 전용면적 84.98이고요. 감정가 3억 6,500에서 한번 유찰이 되니까 30%가 내려가니까 금액이 훅 내려가네요. 2억 5,5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김땡땡씨, 채무자 김땡땡씨 동일하고요. 채권자는 우리은행입니다.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강제경매가 들어왔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예를 들면 근저당이나 전세권에 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채권에 의한 거다. 가압류라든가 아니면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하는 거, 그건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이거 해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가압류권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강제경매라는 것은.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지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아주 심플합니다. 2007년 2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김땡땡시 돼 있고요. 2019년 5월 17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모씨 되네요. 채권 금액은 3억 2천입니다. 임차 보증금이 3억 2천이었나 봅니다. 전세로 있었다 그죠? 제가 지금 전세로 있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전세라는 개념하고 전세권 등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2019년 5월 17일 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으로 있다가 전세 계약하고 임차인으로 있다가 돈을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으면 되돌려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임대인이 그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뭡니까? 임차인이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전출을 해버리면은 그 모든 게 대항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는 게 주택 임차권 등기입니다. 그죠? 임차권 등기는 등기소 가서 하시면 돼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시고 그리고는 등기부에 완전히 기재가 되고 나서 며칠 후에 완전히 기재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그래서 이 금액이 3억 2천인데 옆에 보니까 처음에 전입은 2015년 5월 4일이에요. 2015년 5월 4일 날 처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날 동일한 날짜에 확정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3억 2천 돼 있는데 가로 안에 보니까 2017년 4월 15일 4천만 원 증액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억 2천 돼 있는데 처음에는 2억 8천으로 했다가 2년 후에 재계약을 하면서 그죠? 그때 4천만 원을 올려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 2천이 돼 있는 겁니다. 확정도 다 받았어요. 처음에 여기 보면 확정, 확 해서 2015년 5월 4일 2억 8천만 원, 그리고 2017년 4월 17일 날 4천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도 확정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토탈 3억 2천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2일 날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들어왔어요. 이 임차권 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청구 금액이 7,568만 4,200원에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등기부를 보면서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봅시다. 임차권 등기권자 있죠? 임차권 등기권자는 경매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여기가 2019년 7월 12일이죠. 그죠? 이 날짜 이전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권자는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배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위에 우리 임차권 현황에 보니까 전입 2015년 5월 4일, 확정 2015년 5월 4일 했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9년 9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배당 요구도 제대로 8월 28일 배당 요구도 또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도 했어요. 잘했어요. 탄탄히 하면 좋죠, 뭐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배당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2억 8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8천. 그리고는 2년 뒤에 2017년도에 4천만 원 있었죠. 또 4천만 원.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어야지 여기서 뭡니까? 이 우리은행에 배당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3억 2천, 아까 입찰 최저가가 2억 5천 5백 얼마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은 경매를 진행을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경매 진행 비용이란 것도 있고 몇백만 원 되겠죠. 그리고는 이 임차권 등기권자 우모씨 3억 2천이 다 배당이 되고, 그리고 남아야 강제경매 신청한 우리은행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입찰가를 얼마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또 예상이 되시죠. 그러면은 그 금액이랑 지금 현재 시세, 그죠? 1층 시세, 이 아파트 1층 시세를 감안을 해서 잘 조절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3억 2천하고 그 경매 비용 몇백만 원을 합한 금액, 그죠? 3억 2천 몇백보다 몇백이 경매에서, 그죠? 거기 시세를 감안해서 그 1층 시세하고 감안했을 때 매력이 없다면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다. 그죠? 음. 자, 대략적인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경우 이 사건은 꼭 입찰을 해서가 아니라 이런 사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법원의 현황조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 보니까 경매 현황조사서 나오는 것은 경매가 접수가 되면은 곧 이내에 나갑니다. 수일 내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늦어야 일주일, 열흘 이내에 법원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의 현황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 일단은 기본적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황 이제 보고서를 보면은, 조사서를 보면은 사건 번호 나와 있고 밑에 조사 일시라고 나와 있죠. 그죠? 조사 일시. 어떻게 돼 있어요? 2019년 7월 29일, 그리고 2019년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현장 방문 시에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관계를 알 수가 없고, 그리고는 이제 전입세대 열람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결과 채무자금 소유자, 채무자금 소유자 세대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나 우편함에는 채무자금 소유자와 그리고 조땡땡, 우땡땡 명의의 우편물이 각 있는 바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임차권 등기권자가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이제 배당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임차인은 뭐 그 뭐죠? 명도 확인서 뭐 이런 게 필요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권자는 자동으로도 배당이 되고 경매 개시결정 이전에 된 그런 경우에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그런 거기에 떠나서 그럼 이 임차권 등기권자는 이사를 갔으니까 이 집이 빈집일 것이다. 공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누가 제3자가 다시 들어와서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공실일 수도 있고 그건 상황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보이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현황조사를 지금 현재 다시 나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금 채무자가 전입이 돼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입만 돼 있는지 아니면 이 임차인 나가고 나서 본인들이 진짜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가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장가서도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관리비도 알아보시고 그리고는 관리비가 얼마 정도 밀려 있으면 관리비 플러스 이사비를 명도비로 여러분이 책정을 이런 사건은 꼭 하셔야 돼요. 뭐 배당을 받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 배당 받으니까 어쩌고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조사서를 제가 한번 같이 열어봤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이번에 보시는 것은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최선순위 설정이란 것은 뭡니까? 말소기준 등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말소기준 등기. 그죠? 그 말소기준 등기가 여기서는 2019년 7월 12일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예요. 그보다 앞서서 임차권 등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3억 2천이었죠. 처음에 2억 8천, 그 다음에 4천만 원. 거기에 대해서는 뭐죠? 우리가
인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그런데 모자라는 금액이 있다면 인수해야 한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자랄 정도로까지 된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 다 받고 나서 우리은행 신청 채권자가 받게 되는데 그거는 무익료가 되기 때문에 경매 자체가 안 되거든요. 기각이 돼. 불허가 되고 그다음 기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인수할 뭐 위험은 여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기각이 될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점유자 보겠습니다. 점유자라고 해서 우땡땡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점유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를 가고 전입은 소유자가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매각물권 명세서에서는 우땡땡 씨를 보증금 3억 2천 해가지고 전입날짜 확정날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런 말도 나와 있죠. 비고의 임차보증금 3억 2천 중에서 4천은 2017년 4월 15일 날 증액이 되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7년 4월 17일이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등기부 보면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 보증금의 회수 제7항에 의거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우땡땡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함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세 보증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을구 6번 주택임차권 등기 2019년 5월 17일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럴 염려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배당표를 보면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쌤은 어쩔 때는 뭐 인수한다고 막 그러고 어쩔 때는 뭐 괜찮다고 그러고 머리가 아파요 하실 것 같아요.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저가가 2억 5,550만 원입니다. 지금 입찰 최저가가 그래요. 자, 최저가 기준에서 낙찰이 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지 않겠지만 자, 경매 비용은 357만 8천 원입니다. 이거 공제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2억 5,192만 2천 원이에요. 자, 이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배당받을 순서는 뭐냐면은 임차인 우땡땡씨 처음에 2억 8천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거 다 받고 만약에 남으면은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증액된 4천에 대해서 또 받고 그 다음 남으면 뭐냐면은 경매 신청한 우리은행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2억 5천 얼마 되면은 첫 번째 2억 8천에서도 모자라죠. 얼마 모자라죠? 7만 8천 원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4천만 원도 당연히 못 받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합한 금액 6,807만 8천 원. 요거를 뭡니까? 그럼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당표에. 자, 그런데 이렇게 인수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인수할 상황이 간다면은 자, 경매 신청은 어디서 했어요? 경매 신청은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에서 했는데 경매라는 거는 경매의 본질은 뭡니까?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 신청은 채권자한테 한 푼도 가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자, 그러면은 이 경매는 여러분이 나중에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 손 치더라도 조금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불허가, 매각 허가 결정이 안 돼요. 왜? 무익료라서. 그래서 불허가 처리되고 이게 기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뭐죠? 관심이 있는 분은 얼마를 써야 하냐? 최소한. 그러면은 경매 비용이 약 357만 원. 그리고는 우땡땡씨가 받아야 하는 3억 2천. 요거 합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을 들어가야지 우리은행에게 배당이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우리은행에서 1원이라도 배당이 있을 금액으로. 그래서 우리은행에 일부라도 배당이 갈 수 있는 금액을 써야 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여기 인수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우리은행에 배당이 가야지 이 경매는 끝까지 이루어진다. 그래서 3억 2천 플러스 경매 비용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서 입찰을 들어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뭡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는 말은 대부분 이사를 가고 나서 그 사람은 이사를 간 거예요. 임차인은. 그 뒤에 누군가가 또 점유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배당받는다 이런 생각을 배제하시고 뭐라고요? 관리비 조사하시고 그리고는 점유관계 조사 잘하고 또 이사비 같은 거 관리비 플러스 이사비를
명도비로 책정을 하고 그리고는 입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네, 이런 사건 간혹 한 번씩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